자, 요즘 참 경제 상황 보면요,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 노후는 이제 정말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노후를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10억 언저리까지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될지 이거 판단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꾸 양극화되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많은 걱정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답을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전후에 러시아가 중국 의존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중국에 잠식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좀 설명을 해줄게. 사실 이게 러우 전쟁이 이게 우리나라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데 그거를 잘 이제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는 학자분들도 솔직히 있어. 사실 좀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그 학자들끼리 회식 자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무슨 연구하다가 좀 어디까지 우리가 이 과제의 범위를 스코프를 잡을까요? 했을 때 난 꼭 얘기해. 러우 전쟁 효과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숙제가 너무 커지는데, 그럼 저도 접겠다. 그런 농담을 하다가, 아니다. 그럼 이제 물어본다고. 왜 넣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유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강대국, 패권 국가들이 그 패권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어디다 빨대를 꽂아야 돼. 우리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을 당시, 그리고 그 지배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신흥 강호들이 올라올 때 세력권끼리 충돌을 하게 되잖아. 그때 결국 그래, 너랑 나랑 이제 전쟁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싸웠던 적들이 너무 많죠. 스페인과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와 이런 여러 스페인과 미국도 있고.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그 서구 열강 국가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때 야,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판단하는 두둑한 뒷배, 우리 경제력을 생각보다 덜 소모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뒷배가 다 식민지거든. 식민지에서 뭘 제공해준다? 노동력 제공해주지, 그렇죠. 기초 원자재 제공해주지, 금, 중요한 얘기 해줬어. 경제적 부를 제공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전쟁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수행하면서 이 식민지 관계에 있는 국가와 그 다음에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그 과정에서 더 긴밀해지게 돼. 식민지 국가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나도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도 늘 자주 얘기하는 거, 미국과 지금 중국이 준 전시세태나 다름없다. 그렇죠. 철강 생산이나 반도체나 왜 얘기 많이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선 과거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 같은 역할을 해줄 국가, 그리고 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도 그런 역할을 해줄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국가가 어디로 보여?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이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 우크라이나는 오판을 한 부분이 하나 있어. 어떤 부분이요? 사실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당연히 소련은 우리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없어졌으니 나토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을 거고, 나토가 굳이 동진을 할 이유가 있겠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확히 연도 한번 찾아봤어. 나토가 동진을 엄청나게 했어. 99년도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구소련 영향력에 있었던 국가들 나토에 받아줬고, 대표적인 위성 국가들이잖아요. 2004년에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것도 나토에 가입시켰고, 2009년에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 그리고 2020년에는 북마케도니아. 계속해서 동진했네요. 계속 동진한 거야. 그런데 절대 마지막으로 건드려선 안 될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러시아 입장에선
좋아. 다른 거는 야 니들 위성 국가들 나한테 30년 동안 얻어먹고 저자 충성해. 니도 참 알겠다 야 하면서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쓰는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폴란드도 그렇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불가리아도 그렇고 다 그렇다 쳐. 근데 우크라이나는 좀 달라.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키예프 공국 시절 전부터는 원래 러시아랑 다 같은 나라였어.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변방이라는 뜻이야. 우리 러시아 입장에선 가장 변방. 그게 나라 이름이야. 물론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변방이라는 그렇지, 뜻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항상 우리의 같은 슬라브족, 슬라브의 새 민족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들어가. 그래서 저기는 우리랑 같은 애들인데 쟤네 왜 저러는 거야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됐다? 이거는 나토가 드디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 친서방 계열의 정권을 뒤에서 밀어주고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 가입을 시킨다? 이거는 잠정적 러시아 영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스크바가 바로 코앞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 러시아 패권국가,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뭔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뭐라 할까 답을 해준 거지. 그러면 야 이거 다시 예전처럼 뭔가 거대 세력권 간의 대결, 결투 이게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을 못해. 언제까지 길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가능하면 그러다 보니까 출혈을 줄여야 돼. 그래서 미국이 요즘 돈 거들어 다니는 거야.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예전 형태로 보면 식민지 역할과 비슷한 동맹국들. 동맹국들에게 야 내가 너 지켜주잖아. 돈 좀 줘봐. 나 지금 큰 거 준비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큰 거 하나 뭐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일본이 저희 얼마나 5,500억 달러 정도까지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마련해 볼게요. 그거 줘. 이거 알지?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일본은 요시 알았습니다. 뭐 주인님이 하자는데. 하고 사인을 했어. 일본은 사인을 해도 될지도 몰라. 옛날 관계로 따지면. 왜냐하면 이게 사활적 영토라는 미국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 지정학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때는 패권 국가가 사활을 걸고 사수를 하는 영토라는 선이 있어. 반드시 지켜야 돼. 여기가 밀리면 안 된다. 그런데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사활적 영토였던 거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슬금슬금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열댓 개를 먹을 때까지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다 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까지 먹어서 활용점점을 찝어보자 해서 딱 했는데 러시아는 거기가 사활적 영토였던 거야. 이걸 넘어와? 그러면 너도 한번 이제 당해봐 하고 전쟁을 불사한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란 패권 국가와 이제 전면전 직전까지 갔어. 그럴 때 사활적 영토가 어딜까지일까? 일본까지일까? 우리 남한까지일까? 예전에 그 에치슨 라인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국이 빠져서 이제 뭐 6.25 전쟁이 일어난 단초가 제공이 예전엔 그랬지. 예. 그래서 사활적 영토에서 한국을 뺐네. 그러면 야 내려가자 해서 오판할 수 있죠. 그렇지. 김일성을 주축으로 해서 소련과 중국이 같이 결국 내려온 거잖아. 그렇죠. 김일성이 뭐 끈질기게 설득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아니야. 나 사활적 영토가 한국까지였어. 하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단까지 간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미국이 사활적 영토로 우리가 거기 우크라이나 포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분단이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무조건 사활적 영토가 미국이 일본은 사활적 영토를 삼을 거라는데 국제적인 학자들 중에서 아무도 이견이 없어. 그럼요. 일본은 무조건 들어가죠. 왜?
일본을 먹히게 되면 일단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한다는 얘긴데. 전부를 태평양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죠.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하와이의 왼쪽은 그냥 중국이 먹은 거야. 그렇죠. 일본이 또 이렇게 딱 방패처럼 또 열도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서져 있잖아요. 맞아. 지금 싱가포르에도 미국 군 기지가 있거든. 그런데 말라카 해협까지, 그다음에 남중국해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끊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일본 열도, 오키나와까지 저 밑에 있는 네, 대만하고 더 가까워요. 그럼 맞아. 거기까지 있는 이거를 내준다는 건, 야, 하와이까지만 우리 영해로 우리가 할게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미국이 절대 포기를 못 해. 그리고 일본도 그 상황 속에서, 야, 어차피 우리는 친중이라는 걸 할 수도 없어. 우리는 무조건 미우나 고우나 미국 나와바레 안에 들어간 거고, 우리는 미국과 그냥 운명 공동체야라는 생각도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해. 그러니까 미국이 밀리면 우리도 밀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국이 해달라는 걸, 아니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숙여도 되나? 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맥락이 사활적 영토에 일본은 반드시 들어가. 그러니 미국이 뭐 하는데, 형님 어깨 주물러 드리고 자 준비되셨죠? 제가 또 뭐 좀 도와드려요. 저희도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좀 가져 쓰세요. 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애매한 거지. 아, 이걸 미국이 항상 뭔가 지켜줄 듯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지켜줄 줄 알고 우크라이나가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했다가 그렇죠. 결국 안 지켜준 거잖아. 우리 뭐 적극적으로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미군이 참전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한반도라는 데가 항상 그 뭐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지정학적인 좀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식자층 사이에서도 자주파, 외교파 나눠지는 거야. 자주파는 뭐야? 미군 부대 한국에 없어도 된다.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가자. 미군 부대가 여기 있다는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이 안 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야.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미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아직 없었어.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타격을 해도 미군 다쳤네 소리가 안 나거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들어온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에 북한이나 뭔가 뭐 도발을 했다. 근데 미군이 다쳤다. 야, 이거 뭐 그러면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겠죠,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극단적인 네, 상황이 네. 생길 수도 있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안 되려면 우리가 사활적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가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미군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외교파야. 그런데 다른 쪽은, 자주파는 미군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붙었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이상 담그는 참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항상 이런 지역들이 제일 피바다가 된다. 가장 혹독한 전장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 혹독한 전장이었던 게 우리 예전에 다 했잖아. 핀란드 할 때 핀란드가 북유럽으로 가는 전장지였고, 그 다음에 아직 안 했던 폴란드 할 건데 폴란드도 그런 데였고, 정말 처참한 그 전후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 6.25 전쟁도 그렇고 그 그럼. 전에 있었던 뭐 청일 전쟁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확히 지적했어.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 그러려면 마치 저기 핀란드 유사한 국가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킬게요. 우리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로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세계 5등에서 10등 사이 드는 정도 수준이 됐고요. 재래식 군인들 숫자도 50만 잔병입니다. 우리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국 나가주세요 를 얘기하는 게, 차라리 야, 일본은 우리가 지켜줘서 5,500억 달러 내는데 넌 3,500억 달러도 안 내겠다는 거야? 뭐야? 이런 소리도 안 들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국방비 올려달라고 하는 예산 규모가 10배인데 그럼 결국 탈탈 털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선 정말 지켜주는 건 맞냐?
우크라이나도 바보 아닌데 뭘 해줄 것 같이 얘기해줬다가 싹 빠져버리면 그럼 할 말 없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부 자주파들의 목소리가 아니 나가라고 그러면 그럴 거면 이렇게 외환위기 우려까지 생기는 이 마당에 그냥 나가시라고 하는데 우리 애국소녀 소년 용중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너는 이제 정치를 해야 돼. 모호한 말로 말이야. 아니 정말로 한미 동맹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주국방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총한자로도 못 만들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제 잠수함, 뭐 구축함, 얼마 전에 또 구축함 진수식이 있었죠. 또 KF-21 개발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 개발해서 무기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의 목소리도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중요한 얘기했어.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 무슨 훈련하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 네.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크라이나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영토 건너에 있는 러시아가 계속 훈련을 했어. 그리고 거기 무슨 병참 기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다가 싹 넘어온 거야. 그렇죠. 그걸 본 게 북한이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선 야, 우리가 왜 자꾸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4개국 공동훈련을 했어. 한국에서. 와. 모의 훈련을, 시가전 하는 모의 훈련을 했거든? 기발한데요? 그런데 4개국이 참여했어. 네. 미국, 뉴질랜드, 우즈벡, 한국군. 우즈벡이 약간 생뚱맞지만, 네. 그게 또 러시아가 지금 걱정하는 거야.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최우방 국가가 지금 미국하고 같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가 오늘의 키워드야.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활적 영토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러시아의 사활적 영토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자칫 잘못해서 양쪽의 사활적 영토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불바다 되는 거야. 재앙이야, 재앙. 그런데 자꾸 지금 우려스러운 게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활적 영토에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한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야, 니들 뭐 하는 건데? 우즈벡을 봐라. 우크라이나를 봐라. 러시아가 바로 앞에서 이상한 우리 훈련합니다를 몇 년 하다가 갑자기 툭 들어오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이 그거야. 우리가 핵을 왜 만드는데 이 소리에 빌미를 제공해주는 면도 있어. 물론 네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지. 서로 이게 맞물린 것도 있다고. 자, 그래서 자주파는 나가시고 북한과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다. 야, 이제 네가 걱정하는 우리 다국적군의 연합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 자, 됐지? 너도 임마 이제 그 중거리 핵탄두 이런 거 좀 줄이고 얘기 좀 하자. 일로 가자는 거야. 제가 누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주파와 외교파 중에서 누구 얘기가 옳다라고 하는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맥락이 사활적 영토. 그거가 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미국에 우리가 사활적 영토가 원래부터 아니었어. 이렇게 여기서 막 모의 전투 훈련하고 막 분위기 막 냄새 확 풍기다가 갑자기 예를 든 거야. 러시아랑 북한하고 중국이 딱 연합해서 내려왔어. 근데 갑자기 미국이 우리를 우크라이나처럼 야, 싹 빠져. 야, 미국 다 빠져. 미군 다 빠져 해놓고 저기 오키나와에서 야, 그래도 한국이 명실공히 우리 동맹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이 아니었어. 근데 우린 동맹국이니까 한국을 굉장히 강하게 지원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동맹국들이 미국을 쳐다보는 눈빛이 흔들려. 그렇죠. 그래서 또 외교파는 동맹국이라는 걸 우린 이해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안 된다. 미국이 우리를 못 본 척하면 그럼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 말을 누가 듣겠냐?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감싸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외교파의 또 주장들이야. 그런데 자주파는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동맹이라고 해놓고 안 도와준 사례들 내가 얘기해봐? 그럼 그것도 또 부지기수로 많거든.
뒤로 싹 빠지면 그럼 우린 낙동강 오래할 된단 말이야.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사활적 그 영토가 아니면 나가시고 북한과 우리는 알아서 지내겠다. 그리고 다시 좀 화해도 하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니면 화해 안 하고 두 국가인데 너도 평화 체계를 하면 우리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돈 쓸 거 많은데 우리도 국방비 좀 줄이고 돈 쓸 때 좀 쓰겠다.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강남 같은 거 뭐 하나 또 좋은 데 만들어서 강남 집값도 떨어뜨리고 서울시 집값도 낮추는데 우리 돈 쓸 거 엄청 많은데 또 모기가 또 엄청 비싸요. 또. 맞아. 엄청 비싸지. 자, 그래서 그거 하겠다는 건데 그 사활적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북한은 왜 자꾸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훈련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잔뜩 있다. 그러니 이 옥신각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유권자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외교파십니까? 자주파십니까?